지금 검찰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별것 아니라고 하면 별것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의 미래를 검사들은 이미 냄새를 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서울중앙지검이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사들이라면 한 번씩 가보고 싶은 곳, 특히 중간간부로 승진할 때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앞으로 탄탄대로가 열리는 것 아니냐. 엘리트 코스의 정석입니다. 과거에는 대검 중수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자타공이 서울중앙지검을 최고의 엘리트 코스로 꼽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인사권을 가진 뒤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이성윤 전 검찰국장이 왔습니다. 자,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입니다. 호남 출신입니다. 정치권과 코드가 맞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능력은 어떨까요? 이번에 능력이 판가름 났습니다. 무능하다는 낙인이 찍힐 만도 합니다. 추미애 장관이 지휘권 발동까지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시켰던 이 검언유착 사건, 의혹 사건 수사를 맡았는데 넉 달 동안 검언유착 실체를 못 찾았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하도 많이 당해서 본인도 망신살이 뻗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당연히 엘리트 코스이기 때문에 검사들이 선호해야 하는데, 자, 내일 발표될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지금 중간간부 후보자들이 이 서울중앙지검 건물을 기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1지망, 2지망 이렇게 써냈는데 1지망에 서울중앙지검을 써내지 않고 엉뚱하게 수원지검이나 서울 북부지검이나 남부지검이나, 왜 그럴까요? 검사들은 알고 있는 것 아닐까요? 자, 문재인 정권 요즘 하는 거 보니까 조만간 아주 모양이 우습게 되겠다. 다음 정권 무조건 넘어간다. 그렇다면 내가 괜히 이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갔다가 문재인 정권 말기에 엉뚱한 일 맡았다가 앞으로 내 미래는 없어지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의 특종보도입니다.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지금 부부장 검사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35기 검사들 사이에서 서울중앙지검 기피 현상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검찰 조직에서는 허리에 해당하는 부부장 검사입니다. 그런데 35기 검사들 상당수가 선호 근무지를 중앙지검이 아닌 다른 검찰청을 1지망으로 적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무부 검찰국에서는 일부 35기 검사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중앙지검에 왜 지망하지 않았느냐, 중앙지검 희망도 가능하다, 이렇게 물어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에 빈자리가 있는데 왜 니 같은 사람이 안 오냐, 지금 올 수 있다 빨리 와라, 이렇게 스카우트를 하려고 한 게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왜 엘리트 코스라고 알려진 서울중앙지검 건물을 검사들이 기피할까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때문일까요?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뭐 했습니까? 친정권적이다는 평가 말고는 해놓은 게 없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비판을 한몸에 안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세트로 움직입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성윤을 상대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면 보고를 받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은 모르겠지만 한때 서면 보고만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검찰입니까? 콩가루 집안이지. 추미애 장관이 부임하면서 검찰 내부는 이렇게 아주 콩가루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강금실 장관, 송광수 당시 검찰총장과 사이가 안 좋아서 몇 번 알력도 있고 갈등도 있었지만 개고기집에 가서 풀고 이때도 대화는 했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독 추미애 장관만은 지금 검찰을 이렇게 참혹한 인사를 갖다가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 지금 괜찮은 검사들이 이제 한창 일할 나이에 서울중앙지검에 갔다가 또
정권 무슨 시키는 일이나 했다가 정권 맡기면 완전히 낙동강 오리얼 될까봐 이렇게 기피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검사들은요 상당히 촉이 민감합니다. 권력의 향방을 잘 압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는 척하지만 완전히 그렇게는 안 합니다. 왜? 검사들은 압니다. 늘 정권이 바뀌는 것을 봤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한쪽 시키는 대로 하다가 팽당한 검사들 봐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물 먹더라도 능력 있고 소신 있는 검사로 찍히면 다음 정권에서는 승승장구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윤석열이 바로 케이스 아닙니까? 자, 어쨌든 지금 윤석열 총장은 속으로 웃고 있을지 모릅니다. 표정 관리를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죽했으면 그 서로 옛날에는 가고 싶어 해서 박 터지게 싸우던 서울중앙지검에 이 중간 간부급 되는 검사들이 안 가려고 하겠습니까? 이건 정말 기가 막히는 겁니다. 자, 지금 어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검언유착 사건 이거 뭐냐? 이거 넉 달 동안 메머드 수사팀을 프로가 했는데 이게 뭐 나오는 게 뭐냐? 실패를 자인하시오. 그러니까 아직 수사도 안 했다. 이렇게 궤변을 들어놨습니다. 아니, 넉 달 동안 그렇게 많은 검사들이 수사했는데도 아직도 검언유착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했다는 말도 공소장에 못 쓸 정도면 스스로 실패를 자인해야지 무슨 아직 수사도 안 했다? 그러면 다른 수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게다가 이 수사는요, 이 복잡한 수사가 아닙니다. 단독 판사가 오늘 시작했습니다. 공판을. 첫 공판인데 단독 판사 재판입니다. 그런데 정진웅 부장검사가 직접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권의 명운을 걸고 하는 수사인데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게다가 추미애 장관은 검언유착 수사라고 입에 달고 살더니 이제는 채널A 뭐 기자 수사 이렇게 말꼬리를 흐립니다. 실패를 자인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무능하다는 비판을 받는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이다 보니까 그 밑에서 일하다가는 다음에는 큰일 나겠다. 내 출세길 망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아닌지 검사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왜 서울중앙지검에 서로 안 가려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튼 조선일보가 아주 재미있는 작은 부분을 캐치한 거지만 이걸 해석하면 얼마나 지금 추미애 장관의 인사가 엉망진창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내일 인사입니다. 어떻게 될지 한번 봅시다. 그리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참 대대로 망신 제대로 한번 당했습니다. 오죽 상관이 인기가 없으면 그 좋다는 서울중앙지검에 이 중간 간부들이 안 가려고 하겠습니까? 자, 내일입니다. 논란의 중앙지검에선 일하지 않겠다는 뜻 아니겠는가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조선일보는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의 불똥이 민주당 지도부에 튀었습니다. 방금 들어온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서 김태년 원내대표 그리고 이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던 여러 의원들입니다. 자, 지금 이 소식을 듣고 많은 네티즌들이 흥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지금 8.15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당대표 후보로 나선 김부겸 전 의원 같은 사람은 마치 이것이 전광훈 목사나 극우 세력 또는 특수 목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문재인 정권을 넘어뜨리려는 그런 일이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자,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이 무슨 작전입니까?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코로나19를 퍼뜨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 지도부가 당한 겁니다. 코로나19는 좌파든 우파든 진보든 보수든 가리지 않습니다.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하는데 이 수칙을 안 지켰다면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애꿎게 코로나19의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무슨 광풍이 불듯이 지금 대한민국에는 8.15 집회에 참가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 원인 제공자라는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온당치 않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지도부에 이 불똥이 튀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물론 이해찬 대표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은
이해찬 대표의 책임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네티즌들은 말합니다. 당해보니 알겠지. 잠깐만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코로나19는 국민 그 누구도 니탄 내탄 할 게 아닙니다. 모두 다 함께 긴장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방금 들어온 뉴스입니다. 민주당 지도부 전체가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이 당 업무가 마비됐습니다. 여의도도 지금 이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금 서울시청, 대구시청, 정부 청사 할 것 없이 지금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의 죄가 아닙니다.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은 본인도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8.15 집회 참석자를 조롱했던 일부 과격한 민주당 지지자들 한번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 비상이 걸렸습니다. 업무가 마비됐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 이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최고위원 회의를 취재했던 기자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지금 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검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민주당 지도부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던 이해찬 대표나 김태년 원내대표 그리고 당직자들은 선제적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저녁 최고위원들 간의 만찬도 취소됐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내일 오전까지도 업무를 전면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어쨌든 민주당 만약에 이 취재 기자가 양성 판정이 나오면 상당히 오랫동안 민주당의 지도부 업무가 마비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민주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방금 전입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당 지도부와 당직자들은 확진자와 접촉한 기자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언론에 공지했습니다. 자, 이 기자는 최고위원회의를 취재했던 이 기자는 22일 친지와 식사를 하고 23일부터 25일까지 휴무를 했다가 오늘 출근해서 최고위원회의를 취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친지가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받으면서 해당 기자가 오늘 오전 10시 25분쯤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은 상태입니다. 당 관계자는 방역당국에서 자가격리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게 아니고 당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다. 내일 오전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면 일정도 재개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는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박광온, 남인순, 이형석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자가격리 방침에 따라 오늘 저녁 예정됐던 이해찬 대표와 최고위원들의 만찬도 취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다음날 오전 일정까지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기사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이게 방금 올라온 기사입니다. 그런데 좋아요가 80일에 화나요는 아무도 없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는 이 기사에 왜 사람들은 좋아할까요? 민주당은 한번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댓글도 상당히 험악합니다. 지금 코로나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게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도 전광훈 목사 특정 교회를 지칭하는 듯한 발언들을 계속해왔습니다. 지금은 이런 게 아니라 이재명 지사처럼 선제적으로 쓰나미처럼 몰려올 코로나19에 대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지금 정치권은 만에 하나라도 이 코로나를 이용해 먹으려는 게 아닌가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순공감 순으로 훈훈한 뉴스네요. 이 기회에 영원히 자가격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 뜻이 아닙니다.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이 이렇다는 겁니다. 지금 시국에 만찬이 일정에 있었나 보네요. 이해찬 대표 오늘 만찬 일정을 잡았다가 이렇게 비판받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정말. 지금 서울시가 말했습니다.
10명 이상 집회도 못한다. 실내에서도, 실내는 10명 안 돼, 실외에서도 10명 모이면 안 되는데 실내에서 10명 모인다? 그리고 만찬을 한다? 지금요, 집에 있으라는 거 아닙니까? 만찬 뭐 이런 식사 약속하지 말고. 그런데 지금 집권여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만찬 일정을 잡았다? 최소한 10명 이상 모이지 않겠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다음 댓글. 이번 기회에 싹 다 기 들어가서 아예 안 나왔으면 좋겠다. 있으나 마나한 180명 싹 다 걸려서 저는 보궐선거 보궐되기 바란다. 코로나야 알아서 혀. 자, 어쨌든 지금 이런 댓글은 저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댓글이 왜 순공감 순으로 많은 이 공감을 얻겠습니까? 그만큼 민주당 지도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해 보여준 그동안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민주당 지도부 정신 차리십시오. 그렇지만 자, 부동산 정책에 대한 논란도 이제 조금은 사그러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보수 정치인 한 명이 등장했습니다. 자, 지금이 타이밍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 전국을 이용한 것 말고는 특별히 지금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부동산 정책이 뭐 개선됐습니까? 일자리가 나아졌습니까? 아무튼 정치적인 운은 좋은 것 같습니다. 급락하던 문재인의 지지율이 반등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머무르다가 다시 추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SNS에는 한 명의 보수 정치인 이름이 계속 떠돌았습니다. 바로 홍정욱 씨입니다. 전 한나라당 의원. 자, 헤럴드 미디어 그룹의 회장을 지냈던 홍정욱 씨가 오늘 SNS에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를 기화로 지금 홍정욱 정치 복귀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홍정욱이라는 정치인은 짧게 국회의원 딱 한 번 했지만 상당히 강한 인상을 준 정치인입니다. 지금은 기업인입니다. 올가니카 회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홍정욱 씨의 SNS, 인스타그램에 한마디 썼는데 왜 이런 뜨거운 반응이 나올까요? 그건 바로 보수정당, 미래통합당이든 국민의당이든 신선한 새로운 정치인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도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홍정욱이 가세하게 된다면 분위기는 달라질 겁니다. 지금 내년 서울시장 선거가 있고 후내년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자,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 경선이 요란해야 됩니다. 홍정욱이라는 이미지는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물론 컨텐츠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검증된 바 없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정치는 오히려 신비주의 이런 것들이 더 힘을 얻게 합니다. 과거 안철수 대표의 첫 등장 장치가 그랬고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신선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요즘 야당 대통령 후보로 여론조사에서 뜨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겁니다.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정욱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정치 지도자로서의 매력은 갖고 있는 사람으로 저는 봅니다. 물론 정치인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중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물론 홍정욱 회장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딸 문제입니다. 딸 문제 때문에 지금도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서울시장 후보로는 상당히 유력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SNS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홍정욱 올가니카 회장이 오늘 SNS에 작별 인사를 남겼습니다. 상당히 활발하게 SNS 활동을 해왔습니다. 인기도 높았던 스타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이 한마디에 지금 주식시장도 출렁하고 SNS도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홍 회장은 오늘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간 즐거웠습니다. 떠난다는 말입니다.
SNS에 작별 인사를 남겼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떠날까요? 사람들은 정치를 다시 시작한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자, 홍 회장은 26일 인스타그램에 그간 즐거웠습니다. 항상 깨어있고 죽는 순간까지 사랑하며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상당히 짧습니다. 여기에 사진도 하나 곁들였습니다. 모자를 쓰고 반소매 티셔츠에 반바지 운동화 차림. 자, 물병을 든 채 산을 오르다 돌아보는 사진. 등산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 이 짧은 인스타그램 메시지에 사람들은 갸우뚱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인스타그램을 그만둘까? 작별 인사를 했을까? 서울시장 출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홍정욱 서울시장 기다린다. 서울시장 경선 참여하실 듯 이런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자,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논란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홍정욱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홍정욱이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에 나왔다면 어땠을까요? 아무튼 많은 의문들이 생깁니다. 그만큼 홍정욱은 폭발력 있는 정치인이면 틀림없습니다. 자, 사실 작년에도 홍정욱의 정치 복귀 가능성이 점쳐졌습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 때였습니다. 자, 조국 정국과 관련 지난해 9월 홍정욱 회장은 SNS, 페이스북에 매일 정쟁으로 시작해 정쟁으로 끝나는 현실을 보며 대체 선은 누가 키우고 있는지 진심으로 걱정된다. 그러면서 나라 안팎의 정세가 이처럼 혼란스러울 때는 이마저 편한 마음으로 하기 힘들다. 그러면서 정치 복귀를 할 것 같은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러나 같은 달 홍정욱 씨의 딸이 마약 밀반입 혐의로 이 재판을 받게 되면서 모든 것이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불찰이다. 못난 아버지로서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제게 보내시는 어떤 질책도 다르게 받겠다며 SNS 활동을 그때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지난해 12월 홍정욱 씨의 딸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 뒤 오랜만에 마당에 겹겹이 쌓인 낙엽을 걷어낸다. 자식의 고통과 고민을 헤아리지 못해 잘못에 이르게 한 자책감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함을 곱씹으며 묵은 해를 보낸다. 새해에는 거듭날이라 다짐한다. 이렇게 SNS 활동을 재개한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SNS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쩌면 홍정욱의 정계 복귀 타임이 딸 때문에 1년 늦춰진 것은 아닐까. 그런데 홍정욱의 정계 복귀 타임이 1년 늦춰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잘된 일일 수도 있겠다. 그로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홍정욱 씨,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고 기대를 갖는 사람도 있겠고 또 저 뭐 스타일리스트 아니야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진보 정치 한다는 사람들, 이낙연, 이재명,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지지도에서는 상당히 앞서 달리는 사람입니다. 이쪽 보수 쪽 윤석열, 뭐 오세훈, 홍준표, 또 누가 있나요? 또 빠뜨리면 또 섭섭해할 사람들이 있을 텐데, 아무튼 보수 쪽 원희룡이 있군요. 원희룡, 안철수는 뭐 중간적이고, 자, 어쨌든 지금 보수 쪽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홍정욱이 여기에 가세한다면 상당히 흥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저쪽은 지금 이낙연, 이재명 여러분 그 정도 가지고 홍정욱, 뭐 원희룡, 뭐 홍준표, 오세훈 입급하고 붙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쪽은 지금 한창 좋을 때 달리기 시작해서 그런데 지금은 모릅니다. 과거 김무성